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어제 1% 넘게 상승하면서 올해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어제 출발 증시 월드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렸듯이요. 중국과 미국의 PMI 지표가 개선되면서 국내 시장의 건설, 운송 장비 등 제조업종의 주가가 오랜만에 힘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 시장은 장중에 228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일본, 대만 증시 모두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장에 영향 미칠 이슈들도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갤럭시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주력 제품인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Z 폴드 2와 함께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3 등 신제품 5종을 오늘 밤 11시에 발표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들 제품을 앞세워 상반기 갤럭시 S20 시리즈 부진을 만회하고 화웨이에 뺏긴 1위도 되찾는다는 계획입니다. 네, 미국 백악관이 현지 시간 4일 당국이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포함해 중국 앱에 대해 수요일 내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리 맥커네니 대변인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길 독려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제금값이 사상 최초로 1온스에 $2,000를 넘어섰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전날보다 1온스에 1.7% 급등한 $2,02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이 종가 기준으로 1온스에 $2,000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또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면서 11,000선에 반짝 근접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만나보시죠. 다우존스 지수 역시나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0.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26,828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0.3% 강보합권 3,300선까지 진입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나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 막판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0.3%의 상승세, 1,900선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11,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0.8%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56,000선에서 57,000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어제 SK하이닉스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는 모두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이버가 1% 넘게 빠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빨간불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힘을 잃으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LG화학 어제도 다시 한번 강세 나타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64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장중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66만 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월요일에 급등세를 나타냈지만 어제 시장에서도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삼성 SDI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 현대차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판매수가 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빨간불로 거래 마감했는데 현대차 어제 급등했습니다. 13만 2,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시젠이 4%가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 장중에 6% 넘게 급락 나왔다가 2% 하락까지 좀 낙폭을 줄이는 모양새였지만 장 막판에 기관의 대량 매도로 이 4% 넘는 급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27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HLB와 셀트리온제 어제 빨간불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에코프로비의 월요일 급등세를 뒤로하고 어제 시장에서는 조금 빠지는 모양새였습니다. 1% 넘는 낙폭 기록했고 알테오제는 계속해서 상승입니다. 1.6% 상승 나오면서 19만 원대까지 진입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 ENM 어제 오랜만에 빨간불이었습니다. 어제 컨텐츠 종목들 대부분 좀 상승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간밤에 넷플릭스 2% 넘게 급등했습니다.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인드레임도 만나보시죠.
네, 국제 금값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가운데 이더리움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43만 원대에서 거래 중이었는데 오늘 47만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비트코인 1,360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1,400만 원대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샌비트 타임존 계속해서 급락세인데 6% 가까운 급락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외 코인을 만나보시죠. 네, 오미가세부터 에메랄드 이더까지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가운데 에메랄드 이더가 2%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리플 강보합권, 라이트코인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가운데 모네로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오늘 10만 원대 터치하면서 1%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된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프레임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강했는데요. 일단 미국 측에서 미국 내 항공 이용객 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좀 뉴스가 나오면서 항공 업종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왔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쪽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도체도 역시나 강세였는데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찌 보면요, 지난밤에 항공주에 대한 소식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다우지수,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나스닥의 독주가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나스닥 상승세는 다소간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하지만 이제는 좀 다우지수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 조금 좀 서로 간에 서로 간의 그 상승세에 대해서 어떤 힘겨루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어찌 보면 좀 키막추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하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 자체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최근 내 시장 내에 있는 어떤 호재 같은 경우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한동안 상당 부분 눌렸던 여행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항공과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여름 휴가철 성수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한동안 눌렸던
투자 심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조금씩 긍정적으로 개선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난밤 미국 증시 주요 상승 배경 따져보게 된다라면 일단은 두 가지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상원에서의 합의, 기대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난주부터 계속되어지는 경제 지표의 호조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먼저 추가 부양책 합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주당의 상원 의장이죠. 실질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다소간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일단 합의만 이루어진다라면 그 백악관과 공화당 간의 합의만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민주당은 크게 반대하지 않고 합의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사표명을 함으로써 이제 거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가 불발된다라면 급여세를 감면하는 것과 강제 퇴거를 유예하겠다라는 그런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이미 전해진 바가 있었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백악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큰 이견차만 없으면 이번 주 안에 합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견차는 추가 특별 실업급여건과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 이미 2차 기본 재난지원금 인당 최대 $1,200 부분은 이미 합의에 이르렀고요. 하지만 추가 특별 실업급여 공화당이 계속해서 $200를 지금 현재 고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 민주당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난 7월 말에 종료된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600, 주당 $600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부분.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민주당의 $600를 넘어서지도 않을 것이며 공화당의 $200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점. $200와 $600 사이에서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안이 도출되는 그런 가능성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사실상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까가 가장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의 $200 쪽으로 가깝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면 시장은 다소간 추가 어떤 그 실망 매물의 출회 가능성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의 $600 쪽에 조금 더 근접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시장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또다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소비 지표의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맞물려서 시장의 상승 사실상 지속될 것이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난 7월 PMI 엊그저께죠. 7월 PMI 지표의 긍정적인 소식에 이어서 어젯밤에는 6월달 공장재 수주가 6.2% 전월 대비해서 증가했다라는 예상치 4.6%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발표를 이뤄냈다라는 점. 일단 미국 시장은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앞서 최훈 앵커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금 가격 $2,000를 돌파하는 2021달러에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죠. 연일 사상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팽창에 대한 수혜를 금 가격 역시, 금 자산 역시 상당 부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이 이야기는 결국은 자산 가격의 동반 상승이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안전자산인 금 가격의 상승, 주택 가격의 상승,
채권 가격의 상승 그리고 주식 가격의 상승까지 이어지게 되는 풍부한 유동성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근데 금 가격은 왜 연일 같은 방향으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사상 최고치를 행진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소간 좀 안전자산 성격의 어떤 부분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그 대표적인 부분은 바로 우리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여전하다라는 부분 한 가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금 가격은 안전자산이라는 어떤 그 상징성, 여기에 풍부한 유동성의 수혜라는 상징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품고 가고 있다라는 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재정 확대라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고 FOMC의 유동성 지속이라는 부분은 통화 확대라는 부분과 이어지게 되고 또 하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인하 같은 부분, 급여세 인하 가능성, 추가 급여세 인하 가능성 부분, 이 부분 역시 조세 감면이라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물론 최근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주들의 상승 지속,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금 가격과는 조금 좀 다른 약간 좀 다른 모습을 좀 띠게 되는데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적 발표 시즌이다라는 점. 그러면 실적 발표 시즌과 맞물린 투자 심리의 변화, 그 시나리오를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는 일단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을 주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실적 시즌이 임박하면서 점차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근데 막상 뚜껑을 펼쳐봤더니 실적 견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감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다시금 차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재확산되면서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 주도, 핵심 기술주들, 시장 주도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것. 지금 현재 글로벌 펀드들, 인덱스 펀드를 추종하는 인덱스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기술주들에 대한 섹터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늘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면서 설사 조금씩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현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서의 이를 대응할 대안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 나가야 된다라는 점. 지난밤 미국 시장을 통해서도 또 한 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간밤 증시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간밤 이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강세장이 다시 한번 재개되기 전에 10% 이상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더라고요. 관련해서 앞으로의 시장 전체적인 흐름과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고 미국 내 주요 금융지, 금융 언론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항상 워닝 일색입니다. 경보 일색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탑 스토리로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최근 이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지표, 특히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난주 GDP가 32.9%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다소간 좀 흔들리는 듯 했었습니다. 중국은 반면에 플러스로 이미 돌아선 상황에서 어떤 중국 시장으로의 시장 쏠림 현상, 편향 현상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중국 지표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가세하는 그런 분위기. 결국에는 G2, 미국과 중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 상승에 추가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내 다수의 호재가 지금 현재 대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그 급격한 변동성 내지는 하락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의 상승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G2,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반등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PMI 지표가 미국 같은 경우는 3년 내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은 9년, 10년 내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내구재 수주 역시 6%가 넘게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를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미국의 5차 추가 경기 부양책이 아마도 이번 주 내로 합의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 미국 의회가 한 달 정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합의를 못하게 되면 상당 부분 어떤 그 공백에 빠질 가능성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는 조금 둔화 양상으로 좀 접어들고 있죠. 이 둔화 양상 여기에 더 가미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백신 개발이 거의 임박했다라는 그런 소식. 코로나 임상 3임상에 들어간 최종 임상이 3임상에 들어간 어떤 그 물질이 일단 5개 정도에 이른다라는 부분. 일단 긍정적인 어떤 그 결과물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높아진 밸류에이션은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가는 분위기 이게 결국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계속해서 어떤 그 V자 반등이 나타나기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 계속 확인에 재확인 또 확인을 하고 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2분기 바닥론이 상당 부분 우세하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등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앞으로의 반등 어떤 모습을 보일까에는 상당 부분 이견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은 U자 반등이냐 아니면 L자로 조금 그 지금 현재의 어떤 그 경기 둔화 양상이 조금은 더 장기화되는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쪽에 시장 전망 좀 이루어지곤 있는데요. 마침 포춘이 그 미국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치가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좀 보면요. 앞으로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U자 반등을 지지하는, U자 반등을 전망하는 미국의 CEO가 약 42%. L 반등을 전망하는 미국의 CEO는 약 26%. W자 반등을 전망하는 CEO는 23%. V자 반등을 전망하는 CEO는 9%. 여기서 W자 반등은요. 더블 딥을 의미하면서 2차 팬데믹, 소위 말하는 가을에 2차 팬데믹이 나타나게 돼서 다시 한번 시장 빠지게 되고 그 이야기는 더블 딥을 만들어내고 다시 그 이후에 반등을 모색해 간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시장은 일단은 지금 이제 급격한 반등세보다는 최소한 U자 내지는 늘어지는 반등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미국 시장 내에서도 그 부분에 전망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그러면 금융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떨까? 결국은 금융시장은 이러한 실물 경기의 반등을 계속해서 확인에 재확인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미 시장은 일정 부분 반등, 오히려 반등치를 넘어섰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계속되는 확인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유동성에 기반한 경기 개선은 일단 당분간 지금 현재 상황은 지속될 텐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 결국은 3분기에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냐의 여부가 시장에 대한 확인에 대한 욕구 충족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결국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팩터가 될 것이다. 만에 하나 3분기에 회복을 못하게 되면서 장기간 회복이 지연된다라면 실망 매물의 출현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이것이 곧 버블로 이어지게 되면서 다소간 시장 혹여나 좀 더블딥 가능성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실업급여가 7월 말에 종료가 됐는데 이게 조금 더 지연이 되게 된다라면 미국 소비 절벽, 미국의 소비는 이미 GDP의 70%를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600의 추가 실업급여가 합의가 이번 주 내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면 소비 절벽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이제 이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 다음 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미국 의회가 휴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 내에 타결을 못한다라면 결국 9월 7일 이후로 타결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는 점. 근데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백악관 역시 모두 정기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타결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수준에 따라서 투자 심리의 변동성의 변화는 가능할 수밖에 없겠다. 다만 추가 실업급여가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내구재 소비 증가의 모멘텀을 만들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600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내구 소비재, 대표적으로 자동차, 가전, IT 등이 있겠죠. 이 부분 내구 소비재에 대한 소비 확대 가능성, 이 부분 열어놓고 시장 대응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되겠습니까? 예, 오늘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갤럭시에 대해서 온라인 언택 행사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임박하고 있고 FOMC는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지표도 호조 양상을 이루고 있고 코로나 백신 역시 가시화가 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시장에 변하고 있는 부분,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변하고 있다. 테크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하반기에 IT에 대한 수요 확대가 너무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펀드 내 포트 변화에 가시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언팩 행사하죠. 9월 중에 애플 컴퓨터 아이폰 12 언팩 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콘솔 게임기 출시도 올해 하반기에 본물로 이룰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기기의 수요, 그래픽 메모리의 수요, 랜드 플래시의 메모리의 수요 등 계속해서 어떤 메모리 수요도 증가하고 IT 기기의 수요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 예정이 되어 있기에 테크에 기반한, 특히나 온라인을 기반한 IT 성장주에 대한 관심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물론 실적 시즌에 대한 변동성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장주의 차별화 분명히 염두를 해 두셔야 될 텐데, 하지만 전체 큰 그림 속에서는 테크 섹터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비중 확대, 이에 편승한 투자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IT, 5G 플러스, 그리고 그린 뉴딜 인프라, 2차 전지에 그 인공지능, 소부장까지 전반적으로 그 IT 통신 아우르는 IT 섹터에 대한, 테크 섹터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은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 측에서 현재 주택과 관련된 공급 대책 발표에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좀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놓았던데 관련해서 종목들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부가 계속해서 주택 공급책에 대해서 정책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상당한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이 어떤 어제 같은 경우가 우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만한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업종과 종목들의 수혜를 보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건설 업종이겠죠. 어제 건설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건설주 외에 이제 시멘트 그리고 이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어떤 종목들을 봤을 때는 선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특히 어제 강세를 보여줬던 이 건설주들 안에서 이 국내 어떤 주택 건설에 있어서 이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아주 큰 어떤 좀 시장에서 관심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안에서는 대림 산업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선 2분기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를 기록한 이후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연간 영업이익 또한 또 국내 대형 건설사 중에서 가장 높은 어떤 수준으로 좀 전망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3,103억을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4.2%를 증가했는데 우선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2,500억 정도였는 상태에서 우선 20% 이상의 그런 실적을 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우선 주택이랑 플랜트 모두에서 이 이익이 좀 발생하는 구조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택 부분의 어떤 도급 협상에 따른 일시적 이익 개선이 좀 2분기 때 자리는 했지만, 그래도 어떤 정산 이익이 매분기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림산업의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크게 하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산업 외에 현대건설 그리고 여러 대형주 중심으로 건설주를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간추린 경제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밤에 갤럭시 언팩 행사를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어떤 내용들 나오게 될까요? 네, 우선 언팩 행사 항상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한테 수혜가 되는 어떤 이벤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번 행사에서는 앞서서 내용도 전해주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상반기 때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가 예상보다 목표 판매량이 좀 저조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언팩 행사를 통한 이 폴더블 폰이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의 실적 부진을 난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잘 팔리려면은 그전보다 획기적인 어떤 폴더블 폰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지금 현재 갤럭시 Z 폴드 2죠. 우선 접었을 때 화면 크기가 6.2인치, 펼쳤을 때는 7.7인치로 커지는 부분이라서 이 어떤 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쪽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세경 하이테크죠. 이 스마트폰의 각종 필름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 필름이나 또 이제 OLED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괜찮을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향후 어떤 폴더블 폰 성장에 따라서 이 폴더블 스마트폰 향 특수 보호 필름 공급 증가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데코 필름 부분의 고객사의 채택률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데코 필름은 이제 유리나 플라스틱 등으로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케이스 표면의 다양한 색상이나 어떤 패턴 또 텍스트 등을 입힐 수 있는 특수 필름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관심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스마트폰 부품주에 OLED 부품을 공급하는 독산 네오로스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그 삼성 디스플레이와 OLED 관련 업체들도 관심을 가는 사항인데, 뭐 SFA, AP 시스템, 뭐 ICD 같은 경우도 관심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또 그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의 주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선 이런 언팩 행사를 통해서 주가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점점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우선 추급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이 변동성은 계속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우상향 방향 쪽으로 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 업종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현대차가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보니까 신고가가 13만 7,500원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뭐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2분기 실적이 어떤 내수 중심으로 그런 실적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어제 발표된 이 미국 시장 판매가 어떤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그 7월에 판매 실적이 57,677대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 증가했는데, 현대차의 미국 시장 월간 판매 실적이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지난 2월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판매 실적의 반등은 어떤 개인 고객을 상대로 한 소매 판매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소매 판매는 4% 늘어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소매 판매 67%를 차지하는 이 SUV 매출은 16%나 늘었고, 주력 SUV죠.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8,404대가 팔려서 월간 최다 판매 신기록을 좀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미국의 산업 수요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어떤 그 인센티브나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하반기 이후에는 뭐 산타페나 투싼, 또 G70을 출시할 계획인데, 미국 같은 해외 시장에서 GV80이나 G80을 출시하면서 판매 성장과 믹스 개선 모멘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LG화학도 강세입니다. 일단 60만 원 선을 넘어선 상황이고 증권사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세가 무섭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2분기 실적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현재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지금 80만 원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뭐 전기차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배터리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누적 점유율이 24.6%를 기록하면서 뭐 중국의 CATL과 또 일본의 파나소닉 등을 제치고 처음으로 글로벌 1위에 오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올해 뭐 최대 그 전기차 시장은 기존 중국에서 좀 유럽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데, LG화학이 올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폴란드 배터리 생산 능력의 60기가와트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대 전기차 시장에서 최대 배터리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LG화학에 대한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무엇보다 LG화학의 성장 모멘텀으로 기대되고 있는 전지 부분은 이 폴란드 공장 수율이 안정화되면서 하반기에 더 높은 수익을 기대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80만 원대까지도 목표주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LG화학까지 짚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먼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중북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충북에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계속 내릴 것으로 보이니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 대부분 지역에는 여전히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중북부는 오후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늘 밤부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 서부와 제주도는 오늘 저녁부터, 강원 영동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최고 300에서 많게는 40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는 50에서 10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도 점차 중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2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전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속초가 28도, 울진과 강릉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와 전주가 32도, 대구와 제주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해상 곳곳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과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당분간 비가 계속해 내리겠고 남부지방도 주말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